비율로 보시면 알겠지만 양파를 이제 2로 볼 때 샐러리랑 당근이 1. 스테이크같이 자연빵으로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라고 하면 과연 어떤 조리법을 쓰는 게 맞을까요? 그 해답은 이미 저희 윗세대 선배 요리사들이 다 찾아놨습니다. 이걸 특수부위 전문 조리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브레이징 테크닉을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레시피 오소부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레시피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진화하게 돼 있거든요. 요리사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뭐 이건 없다 저건 없다. 근데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테크닉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브레이징입니다. 옛날에 제가 요리학교 다닐 때 배운 브레이징 레시피랑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브레이징 레시피랑 똑같아요. 재료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테크닉 자체는 전혀 바뀌지 않은, 그러니까 클래식한 레시피를 고수를 하는 거예요. 일단 브레이징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더치 오븐이 있어야 되는데, 일명 이거는 뭐 주물 냄비라고도 불리고 꼬꼬대라고도 불리고, 일반 스텐보다 주물이 좀 더 열을 이렇게 잘 보존을 해준다거나 할까, 단열이 좋고, 그리고 안에 열을 되게 이븐하게 균등하게 준다거나 하나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물 냄비를 쓰는 게 일단 브레이징에서는 기본이긴 한데, 꼭 그렇게 스타우브나 르크루제 같은 걸 쓰지 않으시더라도 일반 그냥 국산 주물 냄비 같은 거 사서 쓰셔도, 그러니까 누룽지 가마솥 재질 같은 걸로 된 거 있잖아, 그런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요런 거 하나쯤 장만을 해주시는 거, 가급적 사이즈 좀 큰 걸로, 그래서 장만을 해놓으시면 앞으로 계속 이제 브레이징만 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오소부코 레시피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소고기 이제 다리살이죠. 그러니까 사태인데 이제 뼈까지 같이 자르는, 그러니까 컷이 어떻게 되냐면 소가 다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요걸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시면은 이렇게 층으로 잘랐기 때문에 뼈 단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는 코스코에서도 파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 부위를 직접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뼈가 없는 사태라도 한 두께 요 정도 썰어갖고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되고, 굳이 이렇게 사태를 쓰지 않으시더라도 뭐 홍두깨살이나 좀 이렇게 저렴한 부위 컷을 사용을 하셔서 브레이징 하는 걸 연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손질하는 채소는 플레이팅에 최종적으로 담기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 채소란 뜻이죠. 스탁을 내거나 브레이징을 할 때 맛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충 자르는 걸 미레 포아 컷이라고 합니다. 당근 같은 경우도 껍질만 까고 이렇게 대충 잘라서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너 어쩜 이렇게 성의 없게 자를 수가 있어? 이런 느낌이 들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큰 애들은 그냥 반으로 잘라주셔도 되고, 샐러리 같은 경우도 뭐 예외 없이 이거 끝에도 사실 안 잘라줘도 되는데 정말 대충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율로 보시면 알겠지만 양파를 이제 2로 볼 때 샐러리랑 당근이 1, 그러니까 2대 1대 1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고기만 먹기 뭐하니까 시금치를 좀 볶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갈 샬롯도 이렇게 파인 다이스 해주시고요. 마늘 같은 경우는 브레이징 할 때 냄비에 그냥 같이 넣어줄 거 대충 뿌개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 모양을 보시면은 뼈 옆에 요 부분이 살짝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용 실로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모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솔직히 어떤 고기를 써도 상관없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잘라서 먹는지 되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뼈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층이 하나가 더 있죠. 이걸 이제 본 메로라고 부르는데, 소의 본 메로가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맛을 뽑아내서 브레이즈에 담기 위해서 오소부코 컷을 이런 식으로 잘라갖고 사용한다는 거, 그 점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고기는 소금, 후추로 밑간을 넉넉하게 해주시고요. 물론 앞뒤면 다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밀가루를 묻혀주셔야 되는데, 밀가루는 구울 때 색깔을 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브레이징 할 때 소스의 농도를 잡아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더치 오븐에는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 밀가루 옷 입은 고기 앞뒷면을 빡세게 시어링 해주겠습니다. 안에서 막 실이 풀어지고 뭐 난리가 났는데,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한꺼번에 다 때려놓고는 어차피 못 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차례대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를 다 시어링 하셨으면 건져내시고 더치 오븐에 아까 준비한 미레포아를 넣고 볶아주겠습니다. 원래 요리학교에서는 양파 먼저 넣고 한참 볶다가 당근이랑 샐러리 넣으라고 가르쳐주는데, 경험상 봤을 때 그렇게 대세에 지장이 있진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때려 넣어주셔도 됩니다. 단 소금 간은 바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채소의 모공이 열리면서 수분이 더 잘 빠져나오겠죠. 이게 한식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식은 이제 물에 넣고 그냥 재료를 다 끓여내는데, 양식은 채소가 갖고 있는 수분을 최대한 날려주면서 이 재료 본연의 맛을 좀 끌어내려고 최대한 이렇게 테크닉을 다르게 쓰거든요. 이렇게 최소 한 3-4분 볶다가 토마토 페이스트 2테이블스푼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계속 같이 볶아주시면은 토마토 소스랑 이제 채소에서 나오는 수분이 바닥에 붙는데, 이때 화이트 와인을 넣고 바닥을 디글레이징 해줍니다.
이거 소고기인데 레드와인 쓰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이제 식사하실 때 페어링 하실 때 얘기고 요거를 만들 때는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와인 어느 거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구워놨던 고기를 다시 더치오븐에 파킹을 해주시고 그 위에 비프 스탁을 넣어주시는데 저는 무염 비프 스탁을 썼지만 없으신 분들은 물이랑 다시다랑 섞어서 너무 짜지 않게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금간만 조절해주시면 되겠죠. 스토브 위에서 먼저 한 소끔 끓여주셔야 되는데 타임이랑 세이지, 월계수잎을 저는 추가를 했고요. 뚜껑을 덮어주시고 섭씨 165도, 화씨 325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2시간 동안 조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다린 동안 지루하니까 이탈리아식 옥수수죽 폴렌타 만들게요. 옥수수 가루 넣어주시고 우유를 넣어주시고 우유를 끓이면서 조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위스커로 계속 저어주시면 옥수수 전분이 나오면서 이렇게 찐득한 형태의 텍스처가 완성이 되는데 이때 버터를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여기까지만 프랩 잡아주시고 얘는 서빙하기 직전에 다시 완성을 할 거예요. 시금치도 폴렌타랑 곁들이면 좋은데 일단 조리를 할게요. 팬에다 기름을 둘러주시고 샬롯 먼저 은은하게 익혀주신 다음에 여기 시금치를 넣고 볶아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굉장히 빨리 익으니까 후딱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시즈닝은 소금이랑 저는 넘맥 조금 넣어서 향을 줬어요. 너무 오래 익히면 식감이 다 없어지니까 이쯤에서 그냥 불에서 빼주시면 돼요. 어느덧 2시간이 흘러 오소부코가 완성이 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고기가 야들야들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고기는 먼저 건져내서 다른 트레이에 잠깐 두시고요. 그리고 먹지 않는 채소라고 말씀드린 미레포와도 건져내 주시고 이 소스를 소금, 후추 간을 맞춰주신 다음에 한번 끓여주겠습니다. 폴렌타를 완성하실 때는 우유로 다시 농도를 맞춰주시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 이빨 갈아 넣어주시고 소금 간만 맞추시면 됩니다. 일반 퓨레보다는 약간 진한 텍스처, 요 정도가 딱 좋아요. 자, 이제 플레이팅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는데 제가 맛을 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비주얼부터 보여드리면 굉장히 이제 클래식하죠. 이 뭐 이렇게 이쁜 플레이팅보다는 이렇게 쌓아서 담는 이런 플레이팅에 어울리는 음식이고, 그럼 맛을 보겠습니다. 일단 고기가 중요하겠죠. 이전에 갈비보다도 한 2시간 정도면 되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좀 적게 걸리고, 이렇게 굉장히 야들야들한 고기 맛을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이탈리아 가정에서 해먹는 그런 정말 오리지널의 맛이 나고, 일단 고기 식감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롱사태 장조림을 할 때 그 약간 이렇게 씹히는 콜라겐 같은 질감 있잖아요. 그런 게 중간중간에 살짝 껴있는데 칼질 안 해도 뼈에서 이렇게 쑥 떨어져요. 굉장히 부드럽지만 약간의 중간중간에 그렇게 씹히는 알갱이들이 약간 있고, 이탈리아 요리가 원래 이런 거거든. 그 자연의 맛을 그대로 주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소고기가 갖고 있는 그 풍미를 제대로 살려주는 이 시금치도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이 전체적인 조화에서 일단 전혀 거부감이 없고, 시금치 맛이 약간 날 때쯤에 마지막에 이제 넘맥이 살짝 나와주면서 살짝 이런 캐릭터를 주는 그런 시금치가 되겠고, 한국 사람들이야 뭐 어차피 갈비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 뼈 뜯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잖아요. 아, 배고파서 한쪽 더 때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요거 메로, 요거 이 소스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은 토마토 페이스트가 들어가서 되게 토마토 맛이 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토마토 맛이 그렇게 튀지를 않아요. 소의 다리라는 게 이렇게 몸을 지탱하고 서 있어야 되니까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잘못 익히면 이거 굉장히 질겨요. 근데 오븐에 브레이징을 함으로써 이 터프한 조직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태를 조리하기에 너무 적절한 조리법인 거죠. 뭐 어떻게 치우냐 이제. 이 조리법만 기억을 해두시면 어떤 고기든 똑같은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패밀리 스타일 레시피이기 때문에 이런 거 파티하실 때 한솥 끓여놓고 나눠 드시기 딱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